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개발 채널 많이 보시나요?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책을 좋아하거나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성향의 분들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독서를 하거나 전문 강의 혹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있다고 조심스레 확신을 해봅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건 커리어 개발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자유일 수도 있죠.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회사와 내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기 마련이죠. 어떤 직책에 따른 필수 조건, 즉 능력이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는 기본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고 결국 팀원들이 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고객들이 내 제품을 사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강조한 단어를 알아채셨나요? 바로 설득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거래하고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노력이 좀 더 지혜롭게, 효율적이게, 과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설득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황혜숙, 임상훈 옮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이해해야 할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칠면조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죠. 갑자기 웬 칠면조 하셨을 거예요. 동물 행동학자에 따르면 어미 칠면조는 새끼가 내는 칩칩 소리의 유무에 따라 새끼를 가혹하게 학대하거나 애지중지 아끼는 어미새의 모성 본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칠면조의 천적인 족제비의 몸에 칩칩 소리를 녹음한 기계를 묶어 넣은 채로 어미 칠면조에게 접근시켰더니 천적에게도 그 어떠한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어미 칠면조의 모성 본능을 단숨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새끼 칠면조의 존재가 아닌 칩칩 소리라는 특정한 유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발 요인이 있다면 바로 작동하는 행동 패턴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유발 원인으로 반응하는 동물의 세계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누르면 작동하게끔 하는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들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성공적 설득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상호성의 원칙, 호감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권위의 원칙, 희소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연대감의 원칙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 알아보도록 하죠. 상호작용, 상호관계, 상호합의 등 우리 일상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양쪽 모두 서로라는 뜻의 한자어인 상호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원칙이 주고받는 원칙이라는 것을 짐작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호적 원칙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아왔고 어길 시 비난을 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채의식은 인류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이 심하면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은 큰 선물을 받을 때엔 오히려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상호 의무감을 보여주는 책 속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85년 극심한 빈곤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내전과 가뭄이 에티오피아의 식량 생산 능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수천 명이 기와 질병으로 죽어나갔고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절실해 보였던 에티오피아가 당시 멕시코에게 $5,000 상당의 구호 자금을 보냈습니다. 멕시코는 당시 지진으로 인해 구호 자금이 필요했고 $5,000는 에티오피아 적십자 회원들이 지진 피해자들에게 보낸 금액이었죠.
막연하게 표면상으로 사실만 보았다가는 자국도 힘든 상황인데 타국에 구호 기금을 보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멕시코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50년 동안 이어진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성에서 비롯한 의무감은 반세기가 지나더라도 존재하며 지리적 거리, 자국의 절박한 상황 등을 모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무감이 주고받음을 통해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상호성 원칙을 통해 상당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스 달건이 실시한 실험을 살펴보면 미술 감상 실험에 참가한 한 피험자인 조가 휴식 시간에 콜라 2병을 들고 들어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고 나머지 한 병은 다른 피험자에게 건네주면서 콜라를 좀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같이 마시려고 한 병 더 사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콜라의 호의가 베풀어진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실험에서 조는 휴식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 평가가 끝난 후 다른 피험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복권을 판매 중인데 복권 최다 판매자는 상품으로 $50를 받게 되었으니 한 장에 25센트짜리 복권을 구매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한 장만 사주셔도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콜라를 건네며 호의를 베풀었던 피험자에게 더 많은 복권을 팔았습니다. 조에게 콜라를 받음으로써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 첫 번째 피험자들은 받은 호의를 다시 갚아야 할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던 것이죠. 설득의 원칙 그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은 작은 호의로 상대방을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의라는 것은 비싸지 않은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공짜는 없으며 뜻밖의 선물이 일으키는 의무감을 이용하여 설득의 기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부탁이라도 생판 모르는 남에게 받았을 때와 내가 좋아하는 친구 혹은 친척들, 나의 지인에게 받으면 거절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호감 원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요즘 MBTI가 일상 대화 중에 끊임없이 등장하곤 하는데 자신이 논리적인지 감성적인 성향인지를 알 수 있죠. 감정이 좀 더 풍부한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만큼 그 대화의 실패 여부를 알기 쉬운 것도 없을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성향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적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과학자들이 어떠한 지적 믿음보다도 논리적 사유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성공적 설득의 또 다른 원칙, 호감 원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운동 스타나 내가 좋아하는 배우와 같은 유명 인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지한다고 믿으면 더 많은 사람이 지구 평면설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호감은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자신이 가진 매력적인 외모로 올라갈 수 있지만 외모가 지극히 평범하다면 유사성을 강조하여 호감의 원칙의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흑인 대학생과 백인 대학생이 함께한 실험에서 유사성이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는데요. 사전에 상대방과 차이만 주목하고 있던 백인 대학생에게 대화하게 될 상대방과 자신의 유사성에 대해 더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백인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흑인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호감을 키우는 요소 중 유사성 이외에도 말을 모방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용하는 말투를 따라하면 친구로부터 친근함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고객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모방하는 판매 직원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상대방의 언어나 신체 움직임을 모방한 협상가는 더 효과적인 협상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무나 노골적이고 진정성 없는 모방은 조작된 유사성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호감을 얻어내더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로 가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듣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함께 호감의 원칙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손실 회피란 어떤 물건을 얻는 것보다 그 물건을 잃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기업, 군대, 스포츠 영역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득이 있음에도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더 확보하려는 것은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도지만 자원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잃거나 가지고 싶은 물건이 희소해지면 사람들은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소성을 설득의 원칙에 적용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때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제시하면 가치는 떨어지고 희소성을 부각시킨다면 상대방의 불안감을 키우고 여기서 시간 제한까지 더한다면 상대의 관심을 더욱더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도서 설득의 심리학은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성 원칙, 호감 원칙, 희소성의 원칙 이외에도 설득에 필요한 여러 원칙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던 상황 속에서 설득의 원칙들을 적용해 문제를 극복했던 사례를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기도 하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베푸는 호의가 아닌 이왕이면 순수한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또 받은 그 호의로 갚는 상호적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판매 실적을 성취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